안녕하세요. 가치형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경제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경제활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되며 그 덕분에 사회 전체가 지혜롭고 현명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축적되어서 발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은 각 개인만의 숙제가 아니라 각 사회와 각 나라와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에 대한 답변을 어려운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쉬운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아마도 다음에 7가지 부류의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라는 답변입니다. 좋건 싫건 생각하지 않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지 않으며 고민하고 싶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무언가 생산적이거나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며 깊은 고민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경제는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발전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거나 사람들과 협력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답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답변은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를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거나 충족시키는 것에 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레저나 캠핑이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혹은 정신적인 욕구가 아닌 여타의 육체적인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를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즐기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욕구 충족만을 가치로 둔다면 굳이 인간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동물의 삶과는 다른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요. 개인적인 육체적 욕구 충족만으로 동물의 삶보다 뛰어난 점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면 그 사회의 경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며 발전이 없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부류의 답변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입니다. 굳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류의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나 재산일 텐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타의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해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서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모두 같은 부류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인격 도야에 힘쓰기도 하며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으며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그 사회의 경제는 발전하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발전한다고 해도 발전의 결과는 각 개인들이 가져가서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경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네 번째 부류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부류의 답변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경제와 생활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공산품을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지하철을 운전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공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만드는 그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결과로 무언가를 보다 많이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 번째 부류가 아니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보람과 긍지를 갖는다면 단지 만들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는 점점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다섯 번째 부류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자신의 역할에서 보람을 얻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는 부류입니다. 알려준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기업이나 직장에서 업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밝혀내고 알려주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뉴스나 언론의 역할도 이에 해당이 되고 활자된 정보를 보급하는 출판의 역할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를 교류하거나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의 역할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혹은 영성적인 깨우침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는 일은 그 사회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알려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경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여섯 번째 부류의 답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였는데요. 여섯 번째 부류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경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사용해서 타인을 돕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경우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을 주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간에도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체계가 가진 모순을 경감시켜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경제를 이루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7번째 부류의 답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해서 인간의 정신노동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었고 날씨를 계산해서 예측하는 등 그전에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인류의 생활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필요한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해결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지식들은 당장은 용도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쓰임새를 찾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와 예술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남기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당장 쓰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쓰이며 오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모두에게 오래도록 쓸모있는 것이 남겨지는 것을 사회적 이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이윤이 쌓여야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동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면 동물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것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남기지 못하는 쓸모없는 삶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자신만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비로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도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삶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어떠한 사회적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